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 킴입니다. 오늘은 RBT Renewal Competency Assessment 리스트에 있는 Stimulus Control Transfer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transfer라는 말 자체로 이제 뭔가 이동하죠. 즉, 스티뮬러스가 이제 이동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애플이란 걸 알려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바뀌죠. 스티뮬러스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이한테 애플이라고 말하는 것만 알려줘요. 아이가 애플이 뭔지 몰라도 되고요. 아이가 이제 애플이라는 소리를 낼 수 있으면 돼요. 이제 이 케이스는 아이들 발달 상태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에게는 사과를 보여주면서 바로 애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뭐 발달 정도가 이제 좀 더 차근차근 해야 되는 아이들은 시작은 소리를 따라하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플이라고 하면 아이가 애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애 정도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BCBA 분께서 이제 정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어리고 굳이 애플이란 단어로 다 말할 필요 없다 생각하면 애 정도만 말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이가 만약에 언어 능력이 아직은 더 힘들다 하면은 이 단계를 아예 넘어가고 그 다음 사진부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애플이라는 단어 알려줬을 때 아이도 애플 혹은 애 정도만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스티뮬러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소리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사진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애플 그러면 아이가 저도 보고 제 소리도 듣고 사진도 보면서 애플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아이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What is it? 그러면 아이가 애플이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거는 이제 테이블에 애플이라는 사진을 놓고 Give me apple이라고 했을 때 아이가 애플이라는 사진을 제 손에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touch apple 하면 애플 사진을 놓고 이제 애플 사진을 터치하면서 아, 이게 애플이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단계는 애플 사진 하나 놓고 하고, 뭐 두 개도 놓고 하고, 세 개 놓고, 그러니까 애플 이외에 다른 사진을 이제 몇 개 더 놓고, give me apple, touch apple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다른 사진과 달리 사과 사진을 정확히 인지해서 이제 사진을 저에게 주거나 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스티뮬러스가 바뀌어가면서 애플이란 어떤 목표는 같지만 처음에는 제가 애플이란 말만 했고 아이는 소리로만 접했고 그 다음에 사진을 활용했고 애플 사진 이외의 다른 사진과 이제 비교하면서 애플을 좀 더 정확히 인지하죠. 아니면 뭐 애플 사진 이외의 다른 사진을 놓고 제가 또 다른 애플 사진을 주면서 매치 애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가 이제 사진을 매치하는데 이것도 단계가 나눠집니다. 똑같은 사과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과는 사과지만 다른 종류의 사과 사진을 두면서 매치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주는 스티뮬러스가 점점 바뀌어가면서 아이의 능력치가 이제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사과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사진으로서 사과를 어느 정도 인지하면 이제 실제로 사과도 주고 사과를 잘라서도 주고 이러면서 아이가 이제 사과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인지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동화책을 보면서 동화책 속에 사과가 그려져 있으면은 선생님이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프로그램을 위한 사진이 아닌 동화책 속에 있는 사과 그림을 보면서 이제 뭐 마데슨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포인팅 애플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주어지는 스티뮬러스가 바뀌어가는 것을 스티뮬러스 컨트롤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아이가 이제 배운 것을 여러 곳에서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 스티뮬러스 컨트롤 트랜스퍼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가 아이 스스로 내면에서 사과라는 말을 하고 싶거나 사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야 될 때, 뭐 이런 경우 아이 스스로 어떤 다른 자극 없이 그 스티뮬러스가 아이 스스로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욕구로서 아이가 사과를 요청할 수 있을 때 아니면 사과를 말할 수 있을 때 이제 그것이 저희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를 가르치는 건 단순히 아이가 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아이가 사과를 잘 그리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이 내면에서
자신이 스스로 사과에 대한 어떤 욕구 인정하고 사과를 이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하는 가장 궁극적 파이널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 스티뮬러스 컨트롤 트랜스퍼를 잘 인지하고 계셔야지 프롬팅도 정확히 이제 할 수 있어요. 이제 프롬팅 같은 경우 아이를 단순히 그 순간에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어떤 발달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셔야 되는 게 이 프롬팅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처음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할 때 아이가 이제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선생님이 뭐 피지컬 프롬팅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프롬팅 사용할 수 있는데 결국은 아이 발달, 아이의 학습 수준에 따라서 이 프롬팅을 조금씩 빼줘야 됩니다. 이 프롬팅을 조금씩 빼주는 것도 바로 스티뮬러스 컨트롤 트랜스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순간들을 잘 캐치하는 것이 RBT로서의 능력입니다. 아이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신체적 접촉을 위한 이제 프롬팅이 필요 없고, 포인팅이라던가 말로써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제 도움을 줘도 되는데, 만약에 이 순간을 캐치하지 못해서 선생님께서 계속 아이에게 신체적인 도움을 준다면,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제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이 프롬팅을 빼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결과가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이 프롬팅을 빼주고 이 프롬팅을 빼주는 이 스티뮬러스가 변하는 이것을 아이들이 잘 이제 소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스스로 아이 내면에서 어떤 욕구를 이제 충분히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프롬팅 굉장히 적절할 때 잘 빼주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스티뮬러스 컨트롤 트랜스퍼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 저희 ABA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적절한 순간을 캐치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난 데이터를 꾸준히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입력하는 데이터 이외에도 다른 치료사와 다른 시간에 우리 클라이언트, 우리 꼬마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쭉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난 세션 3회에 걸쳐서 아이가 뭐 행동 성공률이 80%였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좀 프롬팅을 빼주셔야 되는 거죠. 단순히 지금 선생님과 그 당시의 세션에 대해서만 이제 보시고 아이의 프롬팅을 조절하시면은 조금 아이한테 이제 과도한 프롬팅을 적용하셔서 아이가 이제 프롬팅 디펜던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존 이제 과거 데이터 3번의 다른 데이터도 보시고 현재 상황도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프롬팅 조절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계속 아이가 이제 혼자 할 수 있도록 스티뮬러스 컨트롤 트랜스퍼 해줘야 된다는 거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